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에서는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특히 미국 세금 보고할 때 왜 어떤 손실은 공제가 안 되는지 이 부분 좀 깊게 파헤쳐보겠습니다. 세금, 이게 참 복잡하잖아요. 근데 잘못 알면 진짜 예상치 못한 세금을 내거나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이번 딥다이브의 미션은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취미활동 손실, 워시세일 규칙, 그리고 개인 사용 자산 매각 손실, 요 세 가지 핵심을 좀 명확하게 알아보는 겁니다. 특히 그 2017년 세금 감면 및 일자리법, TCJA라고 하죠. 이게 어떤 영향을 줬는지, 그리고 이게 여러분한테 왜 중요한지 한번 보려고 해요.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맞습니다. 그 기본 원칙은 사실 순세득에 과세하는 거지만요. 세법에는 특정 손실은 공제 못하게 막는 규정들이 꽤 있어요. 이게 왜 있냐면 뭐랄까 세금 시스템의 공정성을 유지하고요. 또 일부러 손실 만들어서 세금 피하는 걸 막고 그리고 개인적인 소비랑 사업이나 투자 활동 이걸 구분하려는 목적도 있죠. 그렇군요. 그럼 첫 번째로 취미 활동에서 생긴 손실. 이거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제가 뜨개질을 좋아해서 스카프를 만들어서 팔기 시작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재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손해가 난 거예요. 이 손실,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그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세청 IRS가 판단을 하거든요. 그 활동이 정말 돈 벌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개인적인 즐거움, 그러니까 취미인지. 그게 IRS 섹션 183에 나오는 건데요. 영리 목적이 확실하지 않다. 이러면 관련 비용 공제가 확 줄어들거나 아예 안 될 수도 있어요. IRS가 보는 기준이 한 9가지 정도 되는데 예를 들면 정말 사업처럼 체계적으로 운영하는지, 내가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건지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그 2017년 TCJA 영역이더라고요. 자료 보니까 2018년부터 2025년까지는 취미 활동으로 혹시 수입이 생겨도 관련 비용은 전혀 공제가 안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아까 그 스카프 예시로 들면 팔아서 $500 벌었는데 재료비가 $800 들었다. 그러면 $500 번 건 세금 보고해야 하는데 $800 쓴 건 하나도 인정 못 받는다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사업이냐, 취미냐 이 구분이 훨씬 더 중요해진 거죠. 취미로 딱 분류되면 수입에만 세금 내고 비용은 공제 못 받으니까요. 그러니까 사업으로 인정받으려면 기록 관리를 정말 꼼꼼하게 해야 합니다. 필수예요. 그렇군요. 그 경계가 진짜 중요해졌네요. 기록 관리. 네. 그럼 이제 좀 더 투자 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 워시 세일 규칙? 이것도 자료에 강조되어 있던데 손실 본 주식을 팔고 너무 금방 다시 사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게 IRC 섹션 1091 워시 세일 규칙이라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투자자가 손실을 보고 어떤 주식이나 유가증권을 팔았어요. 근데 그 판 날짜 전후 30일, 그러니까 총 61일이죠. 이 기간 안에 실질적으로 동일한 증권을 다시 사면 그 처음에 팔 때 봤던 손실 있잖아요. 그걸 그해 세금 보고할 때 공제받을 수 없게 막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실제로 투자 포지션은 거의 그대로면서 서류상으로만 손실 만들어서 세금 줄이는 거 그거 맞겠다는 거군요. 근데 그 실질적으로 동일한 증권이라는 게 좀 애매하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 같은 회사 보통주는 당연히 그렇겠지만 비슷한 업종의 다른 회사 주식 아니면 비슷한 지수 따르는 다른 ETF 이런 건 어떻게 되나요? 네, 좋은 질문이세요. 같은 회사 보통주는 거의 무조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다른 회사 주식은 설령 같은 업종이라도 일반적으로는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진 않아요. ETF나 채권 같은 경우는 조건이 조금 더 복잡할 수 있고요.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지금 IRS 지침상으로는요.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증권으로 보지 않아서 이 워시 세일 규칙이 적용이 안 돼요. 오, 진짜요? 암호화폐는 빠진다니? 네. 근데 이건 앞으로 규정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계속 지켜봐야 하고요. 중요한 건 이 워시 세일 때문에 공제 못 받은 손실이 그냥 사라지는 건 아니고요. 새로 산 증권의 취득 원가에 이렇게 더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증권을 최종적으로 팔 때 손익계산에 반영이 돼요. 그렇군요. 당장은 공제가 안 되지만 나중에 반영은 된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주제로 가볼게요. 개인적으로 쓰던 물건들.
예를 들어 제가 몇 년 타던 차를 중고로 팔거나 아니면 예전에 샀던 가구를 처분하는데 손해를 봤어요. 이거는요? 이것도 손실 공제가 되나요? 개인 사용 자산 매각 손실은요, 원칙적으로는 공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나 가구 같은 건 돈 벌려고 산 게 아니라 그냥 개인적으로 쓰려고 편의를 위해서 산 거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가치가 떨어지는 건 뭐 자연스러운 감가상각이나 소비의 일부이지 투자 손실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아, 그럼 제가 큰맘 먹고 샀다가 거의 안 쓰고 진짜 헐값에 팔아버린 운동기구? 그 손실은 세금 공제랑은 전혀 상관없는 거네요? 아쉽네. 근데 여기서 또 약간 이상한 점이 있잖아요. 자료 보니까 손실은 공제 안 해주면서 혹시 운 좋게 개인 자산을 비싸게 팔아서 이익이 나면 그건 또 세금을 내야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게 좀 비대칭적인 부분이죠. 개인 사용 자산을 팔아서 이익이 나면 그 이익은 일반적으로 자본이득, 즉 캐피탈 게인으로 봐서 과세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오래된 미술품이나 수집품 같은 거 가치가 올라서 비싸게 팔았다면 그 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자기가 사는 집, 주 거주지 같은 경우는 특정 요건 맞으면 꽤 큰 금액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긴 합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TCJ 이후로 재해 때문에 개인 자산 손실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공제받기가 매우 까다로워졌어요. 연방 재난 선포 지역에서 발생한 손실만에 해당되도록 제한됐거든요. 와, 그렇군요. 자, 오늘 긱다이브 통해서 세금 보고할 때 공제가 좀 어려운 주요 손실 3가지를 짚어봤습니다. 취미 활동 손실, 워시세일, 그리고 개인 사용 자산 매각 손실. 이 규칙들을 제대로 아는 게 정확한 세금 보고에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여러분의 어떤 재정 활동 계획 세우는데도 정말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핵심은 결국 그 활동에 영리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거래의 경제적 실질이 뭐냐, 이걸 따지는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걸 증명할 정확하고 시기적절한 기록 관리,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TCJ로 바뀐 내용 중 일부는 202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거니까요. 지금 현재 규정이 어떤지 계속 좀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다룬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좀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현재 세법, 특히 취미 손실이나 워시세일 규정 같은 거, 또 암호화폐처럼 새로운 자산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고요.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그냥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하는 걸 넘어서요. 여러분의 활동이나 투자를 사전에 미리 어떻게 좀 구조화해야 이런 잠재적인 세금 문제를 줄이고 또 유리한 위치를 만들 수 있을까? 이 부분을 다음 딥다이브까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